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손대는 것마다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돈을 버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 사람들은 괜찮은 무언가, 특히 수익성 좋은 투자 대상이나 특별한 기술을 발견하면 곧장 이렇게 말한다. 좋아. 그런데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2배로 밀어붙여볼까? 규모를 2배로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괜찮은 뭔가를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결과를 지나치게 빨리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그래프는 미국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플러스 수익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프를 보면 가장 알맞은 투자 기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약 10년 또는 그 이상이다. 10년 또는 그 이상 투자하면 시장은 거의 항상 인내심에 보상을 해준다. 역사 속 투자 실패 사례들의 90%는 자연스럽고 가장 알맞은 투자 기간을 짧게 압축하려 한 탓에 일어났다. 이 문구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짧게 성과를 내려다가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조급하게 투자를 해서 좀 실패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기억이 나냐면 2021년도에 항상 가격이 올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거의 수도권 최고점일 때 그분이 세 채를 사셨어요. 한 번에요? 한 번에. 진짜 많이 급했나 보다. 네, 너무 좀 조급하셨더라고요. 그 과거의 3년 동안의 기억이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그 세 채를.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서 저희한테 오셨거든요. 전세 만기가 되면은 2년 후에 이제 전세 만기 시점에 떨어진 전세가로 전세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역전세 난 네, 거죠. 역전세가 난 거죠.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거 한 채만 남기고 네. 나머지는 정리할 수밖에 없겠다. 손실도 좀 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안 뭐 그러면, 다, 네. 다 망하겠네. 망하니까. 다 잃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문구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353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장기적인 목표는 자신하기 쉽지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나 일, 인간관계에서 장기적인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이 안다. 그러나 장기 전략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종종 장기 계획에 따르는 진짜 비용을 과소평가한 채 그저 좀 더 인내심을 가져라는 말로 축약해버린다. 많은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내심 부족 탓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쵸. 현실에서는 그냥 참으면 돼라고 하는 거를 네. 그 마인드만 가지고는 장기 네. 전략 구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재앙과 비극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야구 선수 댄 퀸즈베리는 말했다. 미래는 현재와 매우 닮았다. 단지 더 길 뿐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리스크도 간과하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단기적인 계획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다. 여러분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고 가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있죠.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분이 전형적으로 아 이거 내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올라가니까 빨리 사버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신 맞아요. 거니까. 실제로 고난이 닥쳤을 때도 아, 내가 시작할 때 이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 지금 왔구나 하고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영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대출 써서 영끌하면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담자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셋이 무너져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네. 그런 생각 조금은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떨어질 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니까 네. 그 내가 버티면은 이거는 내가 벌 수 있어라는 마음을 처음에 조금은 가져요. 근데 막상 네. 만나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당을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실 감당을 해야 되고 네. 본인이 또 투자적으로 경험한 게 많았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드시겠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 영끌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맨날 나오잖아. 영끌 비투는 맨날 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하시더라고.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장기 전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85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거든. 미국 주식을 보유한 기간별로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사람의 비율이에요. 보면은 1870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야 이게? 130년 아니야? 138년 동안 미국 주식을 언제 샀더라도 20년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라는 거야. 15년을 갖고 있으면 95% 플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반이겠지. 오르고 떨어지고 52%니까.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미국 주식이라는 가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장기적 우상향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놓고 봤을 때 138년 역사 속에서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거죠. 심플하지. 그래? 그럼 언제 사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네. 그냥 사갖고 어떻게 하면 된다?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 존버 타면 되는구나.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은 52%야. 빨리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르면 싹 팔아야지라고 하면은 너는 반반 게임에 배팅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이상을 가지고 가면은 너는 무조건 벌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되게 심플하게 오케이. 그냥 20년 갖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사고 싶은 조급함이 있으니까 그냥 덜컥 사버리는데 네. 그 조급함의 대가는 20년 중에 여러 차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는 아까 유디님이 얘기한 거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심적 영역, 현실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심적 영역은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해. 더 놓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코인이 더 오를 것 같아. 혹은 엔비디아 더 오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급해서 잘 모르고 그냥 사버렸어. 근데 살 때 단순히 그래 그냥 존버 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실 때는 두 가지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아예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무리하면은 이제 현실적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분도 3개 사가지고 2가지 그냥 모가지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분은 대응이 되는 거네 그래도. 하나는 살릴 하나는 하나는 살릴 수 살렸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하나도 못 살리면 이제 진짜 힘든 거죠. 특히 요즘에 이제 막 코인이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 투자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마음이 조금 조급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책을 세우고 투자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읽으면서 저는 약간 찔리기도 했었어요. 투자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꼭, 경험해. 다. 크고 맞아, 작건 진짜. 이제 경험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그 투자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그냥 조급한 마음에 그냥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첫 투자예요? 네, 저는 아. 그냥 영옥이라고 말하는 영옥이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첫 투자가 있었는데 뭘 어떻게 집을 사고 그리고 어떤 집을 골라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경매하는 법만 배워가지고 경매로 이제 지방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경매를 받았는데 몇 년에 사신 거예요? 2018년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시작하셨는데 2018년도에 예, 사신 거예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시작을 19년도였는데 매수를 18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그거 사면은 뭐 10년에 2배 오른다고 해가지고 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고점에 사고 저점에 살 때 저는 알아요. 왜 그러는지. 조급한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렇지. 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맞아.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진짜 똑같다. 예, 예.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크게 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안전하게 매도했고,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사실은 이제 경락이라고 해요. 경매에서 딱 낙찰 받은 경락 걸. 대출. 네, 그래서 네. 경락 받고 나서 보름인가 있다가 실거래가 저보다 더 싸게, 경매보다 더 싼 일반 거래 실거래가 얼마를 써서 올라와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를. 예,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네. 최고가가 아니라 초고가 매수인. 사실 제가 되게 실패감이 되게 많이 있었고 두려움도 되게 컸었고 스스로한테 많이 실망했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믿기진 않지만. 네. 저도 스타필드 들어온다는 말 때문에 사가지고 아, 와 그거 진짜 그거는 들어왔나요 지금은? 안 들어왔어요. 아 근데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거야.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부동산 하면서 느낀 게 쇼핑몰 들어오는 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거든. 왜냐면 특히 이제 그 지역의 뭐 도로교통 사정이나 밀도를 고려했을 때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 그 그게 거주민 입장에서 거주민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뭐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10년 투자하면서 수도권에 새롭게 복합 쇼핑 시설 같은 데가 생긴 지역의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데가 오르니까 오르는 거지 그게 들어와서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호재로서의 기능이 없어 사실. 근데 그런 걸 내가 알았냐 이거야 초반에. 그럼 몰라요. 모른데 어때 마음은? 돈 벌고 싶잖아. 그렇죠. 그럼 가.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을 딱 보면은 이제 그 천리안을 가지신 사장님들 있거든요. 그냥 보여요. 아 자네 얘는 왔구나. 얘는 딱 이것 때문에 바로 거래할 수 있겠다 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여기 쇼핑몰 좀 있으면 발표가 난다. 너 알지? 투자는 발표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발표 나면은 다 끝나.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냥 사버렸어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 제가 못 팔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건 왜 이렇게 자꾸 그 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문짝이 자꾸 고장이 나. 현관문이. 아 현관문 고장 나니까 미치겠어요. 문이 안 닫힌대. 이게 틀어져가지고 아파트가. 오래되면 이게 아니, 틀어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 미치겠어요. 스타필드도 안 들어오는데 네, 문짝도 문짝도 찌그러져. 팔리지도 않아. 오르지도 않아. 오르지도 않아. 아 진짜 막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투자를 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저 역시 좀 간편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아 그냥 오랫동안 끌고 가면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밥잘님도 그렇고 그런 투자를 했다 안 했다? 해봤다. 해봤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최근에 투자를 했는데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왜 누군가는 그 투자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의 투자가 끝이 나고 또 누군가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 투자에서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가. 전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상실감이나 속상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허탈감이. 왜냐면 일단 나에 대해서 실망해. 맞아. 이게 제일 나에 대한 실망을 해. 그리고 미안해. 가족들한테 미안해. 뭐 나 자신한테도 미안해. 부모님한테도 미안해. 근데 그 미안함의 굴레를 떨쳐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위안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나도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밥잘님도 유디님도 아쉽고 힘든 투자를 해봤다. 그리고 그거는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일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제가 책에 나온 또 다른 뭔가 좋은 문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 물고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물에 다른 그룹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물에 넣는다. 이때 차가운 쪽과 따뜻한 쪽 모두 특정한 온도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차가운 물 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자라고 시련을 겪는 거죠.
따뜻한 물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빠르게 자라는 것이다. 이 물고기들은 땡큐네요. 운이 좋네요. 그죠? 그런 뒤 두 그룹의 물고기를 다시 정상 온도의 물에 넣으면 결국에는 모두 정상적인 얼음 물고기로 성장한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어린 시절에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성장한 차가운 물속에 있던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30% 더 오래 산다. 반면에 일반 물고기보다 따뜻한 물에서 더 빨리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15% 일찍 죽는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는 조급함에 막 더 빨리 빠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하셨던 분들 실제로 그걸 해서 잘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잘못했지만 잘못해서 시련을 맞았어요. 시련을 맞았지만 거기서 저나 밥잘님처럼 이게 내 마지막 투자가 아니다. 다음에 더 잘할 거야. 이걸 잘 수습하고 더 잘해 나가겠다라고 승리하는 멘탈을 갖고 이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이 차가운 물고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초반에 투자해가지고 막 쭉쭉쭉쭉 치고 나가던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시작하신 분이에요. 15년부터 첫 투자 시작 쭉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어땠냐면은 이제 뭐 지금처럼 막 최근 상승장 폭등장처럼 많이 오른 건 아니었지만 사고 나서 수익 나고 사고 나서 수익 나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은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했다가 그 사람의 성적표처럼 보여줬어. 맞아요. 맞아요. 무피 풀피. 근데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두 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뭘 샀냐가 중요하거든. 네. 그게 실력이거든. 그거 볼 줄 아는 게. 근데 그때는 얼마에 샀냐 이거가 엄청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가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야 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시련이 왔거든요. 네. 저희 역전세가 수도권 역전세도 꽤 컸는데 네. 그럴 때 많이 사라졌어요. 그 물살을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2017, 18년도 정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전세 막 맞고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련을 겪으니까 맞고 시작하는 건가요? 먼저 한 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그분들은 자리를 잘 잡고 그리고 이후 상승장에서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본인 상황을 잘 지키면서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니까 잘 인내하고 내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 되지만 내가 결과만 빠르게 조급한 마음에 결과만을 얻고 싶어 한다면 그런 작은 좌절들이 바로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리고 혹시나 이전에 조급함으로 인해서 투자에서 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급함을 느꼈던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를 한번 적어보시고 또 앞으로 나를 조급하게 하는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오늘 방송 내용을 토대로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 그 다짐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그거 댓글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화를 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래도 댓글 안 달면 진짜 너는 화를 입을 화를 것이다. 못 면할 것